안녕하세요. 물고기 아트입니다. 여러분, 제가 또 오랜만에 찾아왔죠. 오늘은 이제 수채화 덧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제가 온라인 클래스를 제가 만들어서 지금 이기수 분들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덧칠을 많이 어려워 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한 번 더 알게 됐어요. 물론 우리 구독자분들도 덧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댓글과 질문을 예전에도 많이 주셨는데 이 덧칠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이론적으로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채화 덧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덧칠이라는 게 뭔지 우리가 조금 알자면은 그냥 네이버에 검색하셔도 나올 거예요. 칠한 데에 겹쳐 칠하는 칠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칠한데 또 칠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덧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덧칠을 꼭 해야 되냐 라는 질문을 저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덧칠은요,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 하지 않아도 돼요. 이거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취향의 좀 차이일 수도 있고, 왜냐면은 좀 이렇게 깨끗하고 맑고 그렇게 일러스트, 그 우리 사파 그림 있죠. 그런 쉽게 말해서 이제 뭐 동화책에 들어가는 뭐 그런 귀여운 그런 스타일. 아니면은 꼭 그 귀여운 스타일이 아니어도 어쨌든 한 번만 예쁘게 칠하고 많은 그런 수채화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막 한 번 칠하고 또 덧칠하고 또 덧칠하고 그런 그 스타일의 그림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깔끔하고 나는 심플하고 그런 걸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 그런 취향이다. 그러면 덧칠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뭐 이거랑 비슷한 어차피 이야기긴 한데 방식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방식이나 방법. 덧칠을 사용하지 않고도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나 방법이 뭐 다른 방법을 쓰는 경우라면 굳이 덧칠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색깔을 칠해 놓고 나는 여기에 뭐 선으로서 뭘 계속 묘사를 한다. 뭐 이런 선으로 묘사를 하는 그림을 한다. 뭐 아니면은 뭐 나는 이렇게 덧칠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 이렇게 겹치는 거. 색을 그냥 겹겹이 쌓아 올리는 거죠. 그런 식의 그냥 단면을 계속 쌓아 올려서 레이어링이라고 하죠. 그런 걸 많이 그리는 사람이다. 그러면 굳이 사실 이런 제가 얘기하는 수채화에서 제가 사용하는 이런 덧칠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덧칠은 필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저는 왜 어떤 덧칠을 이야기하려고 하냐. 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지금 보시면서 덧칠을 잘 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덧칠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덧칠을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덧칠은 우선은 칠한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요거를 채색을 하려면 일단 밑색을 칠해야겠죠. 이거를 초벌 채색이라고 해요. 처음 칠하는 채색이기도 하고 이 초벌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데 초반에 그냥 딱 처음에 대충 대강의 느낌으로 전체적인 그런 표현들을 처음에 그냥 해놓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초벌 채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덧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실 이 초벌채색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초벌채색이 잘 안 되어 있으면 덧칠을 아무리 한들 그게 색이 탁해지기만 하고 커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초벌채색이 중요하고
이 초벌 채색 위에 이제 덧칠이라는 게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 덧칠은요, 단순히 색을 칠한데 또 겹쳐칠하는 그런 칠이 아니라 덧칠에도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선으로 덧칠을 할 수도 있고 면으로 덧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점으로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점선면으로 덧칠을 할 수 있는데 이 덧칠은 어떤 효과를 주느냐, 입체감을 더 부각을 시켜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깊이감을 줄 수 있어요. 완성도를 높여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덧칠을 하는 건데요. 덧칠은 또 다르게 얘기하면 묘사예요. 그러니까 덧칠에 이제 단계가 있는데, 초벌을 칠했어요. 초벌 채색을 하고 위에 이제 겹쳐칠하는 것이 이제 덧칠이라고 했죠. 여기서 말하는 덧칠은 덩어리감을 양감이라고 하죠. 양감.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덩어리, 이렇게 손에 잡혀질 만한 이런 덩어리들, 그런 덩어리감을 표현해주는 덧칠이에요. 자, 첫 번째는 초벌, 두 번째는 덧칠. 자, 세 번째 어떻게 해요? 세 번째도 덧칠이에요. 왜냐면 칠한데 또 칠하니까. 그걸 계속 덧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세 번째 덧칠은 두 번째 덧칠과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물론 그림이 끝날 때까지 덩어리감, 이 양감은 늘 지켜져야 되고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긴 하죠. 이 세 번째 덧칠은 묘사라고 보시면 돼요. 묘사. 점점 색이 겹쳐져서 색이 둔탁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물체가 점점 또렷해지게끔 만들어주는 과정이 묘사예요. 그래서 요런 1, 2, 3번, 물론 4번도 있을 수 있고 5번도 있을 수 있고 6번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4, 5, 6, 7, 8, 9, 10 요것도 내가 어느 단계까지 깊이감을 낼 것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계속 덧칠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덧칠을 하시는 과정에서 했던데 또 칠하고 했던데 또 칠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했던 곳이 계속 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지워낸다고 해서 붓을 씻어 오셔요. 그래서 거기다가 또 이렇게 벗겨내면은 거기가 얼룩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사실 되게 어려운 단계이기도 하고,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내가 어디를 칠해야 되고 여기서는 어디를 안 칠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기준이 잡히시거든요. 그래서 덧칠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고 정확한 그런 이해를 하시고 그림을 그려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수채화 덧칠이 뭡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물어본다면, 수채화 덧칠은 그냥 칠한데 겹쳐 칠하는 거예요. 칠한데 칠하는 거예요. 이걸 그냥 덧칠이라고 하는데, 이 덧칠은 필수는 아닙니다. 내 취향이 깨끗한 그림, 뭐 일러스트처럼 이렇게 맑고 청아한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 사실 꼭 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이 방식과 방법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는데요. 뭔가 깨끗한 그런 느낌들로 계속 이렇게 채워나간다. 채워서 이런 부분들이 겹쳐지는 것을 나는 원한다. 그러면 깨끗하게 채워서 덧칠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 어떤 방법으로 칠하느냐에 따라서 그 덧칠의 느낌이 다를 수도 있다. 근데 우리가 수채화에서 사용하고픈 덧칠은 묘사죠. 묘사. 근데 이제 묘사를 하려면 초벌 채색을 한 다음 묘사를 들어가 주시는데요. 묘사는 입체감, 깊이감, 완성도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과정이 좀 중요했어요. 초벌 처음에 이제 채색을 합니다. 그리고 덧칠을 할 때 그 다음 덧칠은요, 양감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덧칠은 묘사입니다.
조금 더 인맥이라든지 꽃잎의 결이라든지 그 다음에 꽃잎에 뭐 되게 잔잔한 그런 무늬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이 묘사 과정도 덧칠이라고 합니다. 색을 어차피 계속 덧칠하니까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단계들도 덧칠인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칠한데 또 칠하기 때문에 그림이 탁하고 어두워진다. 어쨌든 그 문제점을 조금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좀 더 자신감 있고 편하게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수채화 덧칠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아이비 잎을 하나 그려보면서 초벌채색과 그리고 덧칠에 대해서 또 한번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파리 하나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초벌채색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이 그림을 내가 어떻게 시작해서 끝낼 것인가, 어디를 밝고 어디를 어둡게 해서 그림을 완성을 할 것인가. 즉, 다시 말해서 빛이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가 어두워지고 요런 것들 있죠. 그거를 판가름하는 것이 초벌채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밝고 어두움, 영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초록색, 이 아이비가 가지고 있는 초록색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약간 푸른기가 돈다고 하면 뭐 코발트 블루나 세루리안 같은 요런 애들을 살짝 섞어줍니다. 그래서 농도를 보시면 물감의 농도 아주 옅어요. 물에 비해서 물감이 적게 들어갔습니다. 초벌에서 굉장히 진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덧칠을 할 건데 그 덧칠의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덧칠을 해도 안 보일 정도의 진하기는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색을 올려주세요. 자, 물을 꼭 깔고 해야 되나요? 안 깔고 해야 되나요? 자,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저는 색을 조금 빼고 물을 추가해서 여기서 물로 그라데이션을 조금 시켜줄 겁니다. 가운데 부분이 조금 더 밝게 채색을 해주는 거예요. 약간 이런 표현이 조금 맞을지 모르겠는데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뭐 목적지만 도착하면 된다. 이런 말 있나? 하여튼 그거처럼, 왜냐면 과정은 너무나 다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나에게 맞는 또 과정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딱 이런 과정으로 해야 됩니다 라는 요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어찌됐든 물을 칠하고 하셔도 되고 물을 안 칠하고 하셔도 그 느낌은 비슷하니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나에게 맞는 방법을 이것저것 해보시고 찾아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색을 조금 더해서 물을 빼고 색을 넣어야겠죠. 여기 이렇게 가장자리 부분 쪽에 물기가 아직 젖어 있을 때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게 초벌채색이에요. 내가 어디를 진하게, 어디를 연하게, 어디를 밝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전히 건조를 시켜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덧칠을 할 때 일단 초장부터 번지거나 얼룩이 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완전 건조를 해주시는 것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그 사이에 갈색 컬러 좀 만들어서 칠해볼게요. 얘도 초벌, 밑색이기 때문에 아래에 들어가는 밑색이기 때문에 연하게 들어가줘도 됩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블루 그레이 컬러를 섞었는데요. 초록색을 그냥 섞어서 넣어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블루 그레이 컬러가 여기 갈색과 초록색과 만나면 얘하고 비슷한 컬러가 나오거든요. 이런 그 색깔 넣는 방법에 대해서 그런 순서에 대해서도 얘기 드릴 부분이 정말 많지만 오늘은 덧칠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완전히 건조가 되었어요. 이제부터 덧칠을 해줄 겁니다. 초벌 다음에 하는 덧칠은 묘사가 아니고요. 양감, 덩어리 표현을 하는 덧칠입니다. 자, 여기서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 자, 여기 부분에 요 가운데 기점을 해서 반쪽 정도 물을 깔아줄 거예요. 자, 물을 깔아주실 때는 붓에 힘을 주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계속 똑같은 색을 사용하지 마시고 조금씩 다른 색깔,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다른 색깔이어야 돼요. 자, 아래쪽으로 살짝 청록색 넣어주고요. 여기 가운데가 너무 뚝 끊겼으니까 붓으로 한번 싹 지나가서 경계를 풀어줄게요. 방금 조금 안 보인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초점을 안 잡아가지고 이렇게 아래쪽이 조금 더 어둡도록 이런 식으로 덧칠을 이렇게 좀 합니다. 여기는 물을 깔지 않고 해볼게요. 왜냐면 물을 깔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자, 여기 부분을 조금 더 색칠을 해줘서 어둡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색을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붓을 깨끗이 씻어서, 그러니까 살짝 씻어서 티슈에 물기를 좀 제거하고 붓끝으로 경계면을 풀어주는 겁니다. 이때도 너무 꾹 누르게 되면 색이 다 껴버리거나 약간 종이에 그런 그 종이 결에 상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살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러면 어두워지고 이런 데 어두워지고 초벌보다 일단 색이 좀 달라진 것 같죠? 자, 여기도 결 모양대로 이렇게 해주고 양옆으로 풀어줍니다. 자잘한 지금 묘사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둡고 뭐 중간이 조금 밝고 뭐 또 다시 어두워지고 이런 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물감의 양도 보시면 그렇게 과하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밝은 부분 있죠. 밝은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마지막까지 좀 그 공간을 남겨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그림 안에 밝은 부분, 중간 부분, 어두운 부분, 밝고 어둠 중간에 세 가지 톤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이게 두 번째 덧칠, 중벌이에요. 중간 채색.
여기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뭐 전반적인 덩어리감이나 아니면 조금 더 추가하고 싶은 색깔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레몬 옐로우 같은 요런 애들을 살짝 추가해 줄 수 있는 단계. 물론 이런 그 색 추가 같은 경우에는 완성 후에도, 완성 직전에도, 그 다음에 채색 중간에도 언제든지 가능해요. 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기 위해서는 또 기다려 주셔야 돼요. 수채화는 무조건 마를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돼요. 자, 붉은 컬러를 여기다 이렇게 좀 탈게요. 그러면 조금 어두운 그런 녹색이 나옵니다. 이걸로 여기 부분에 살짝 넣어주고요. 자, 붉은색을 이제 조금 더 타서 갈색을 만들어 줄게요. 갈색을 그냥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색을 이렇게 자꾸 겹치면 여기는 이제 공간이 워낙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과정을 빠르게 이어가고 있는데 색은 겹치면 그 겹쳐진 부분이 진해 보입니다. 진해지는 게 아니라 진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해 보여지고 싶은 부분에 이렇게 칠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묘사를 들어갑니다. 조금 작은 붓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묘사는 조금 더 디테일해야 되니까. 그리고 색깔도 조금 진하게. 처음에 우리가 칠했던 요 색보다 확실히 진해야 뭐가 이렇게 칠하는 느낌이 나겠죠? 그리고 물은 반대로 적어줘야 됩니다. 붓에서의 물이 많을 때는 채색이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티슈에서 물기를 빼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제가 듬성듬성 끊어서 이렇게 채색을 하고 있죠. 이만큼의 면적을 다 똑같이 칠하지 않고 있어요. 어디를 조금 더 많이 칠해서 조금 더 겹쳐주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은 그냥 안 칠하고 넘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제가 이론 설명해 드릴 때 칠했던데 또 칠하고 칠했던데 또 칠하면 그게 이제 탁해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칠하지 않은 부분에 이렇게 붓터치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아까 밝은 부분이라고 했죠. 이 밝은 부분에 여기에 들어가는 이 묘사의 색깔처럼 들어가면 안 되겠죠. 밝은 부분에는 밝은 묘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보자분들께서는 그러니까 이제 비슷하게 계속 여기 썼던 색깔 여기도 쓰고 여기 썼던 색깔 여기도 쓰고 이러니까 자꾸 색이 뭉쳐지고 탁해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자, 지금까지는 초벌 이후 계속 덧칠을 했었죠. 이 덧칠은 이제 묘사를 위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기 위한 덧칠들이었고요. 이제는 다시 한번 덩어리감을 좀 잡아주는 덧칠이 필요합니다. 덧칠 묘사를 계속 하다 보면 그 부분에 집중이 되어서 또 전체적인 덩어리감이라든지 이런 흐름이 깨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다시 한 번씩 항상 덩어리를 잡아주는 덧칠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때 아까 이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칠했던데 또 칠하지 않기. 사실 칠했던데 또 칠하고 싶은 게 우리의 심리인데요. 요걸 조금 누그러뜨리고 내가 정말 필요한 부분에 좀 터치를 넣어야겠다. 요런 좀 생각을 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수채화 덧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론적으로 이야기해보고 또 그거를 어떻게 채색을 하는데 적용을 시키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내가 어떤 스타일의 그림을 그리시는지 먼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고, 덧칠을 많이 하는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좀 생각해 보시고, 덧칠을 하는 걸 좋아한다면 오늘 제가 했던 방법들, 이야기 드렸던 방법들 곰곰이 한번 짚어보시면서 나는 어떻게 덧칠을 하고 있는지, 어떤 순서로 채색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체크해 보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멋지고 예쁜 그림들 즐겁게 그리실 수 있을 겁니다. 궁금하신 부분들 댓글 남겨주시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할게요. 조금 더 빨리 찾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